자, 이번 시간에도 전기 설비 기술 기준 60점만 넘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안전율 값 두 개만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율 값은요 항상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전율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설로 지지물의 안전율 뭐라고요? 전설로 지지물의 안전율은 2가 됩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철탑 이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철탑 이상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답이 1.33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탑 이상시의 안전율은 1.33이 된다. 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입니다. 자, 전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봇대가 되는 것이며 저 내용이 뭐예요? 그냥 전봇대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땅에 묻힐 겁니다. 맞죠?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럼 이 깊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표로 나타낸 거죠. 이 깊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전주의 전체 길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 전주의 전체 길이를 우리가 전장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전장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6.8kN 이하와 6.8kN 초가 9.8kN 이하. 자, 요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겁니다. 이 친구들이 뜻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설계 하중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경우에 과연 이 전주의 매설 깊이, 묻히는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장, 즉 전주의 전체 길이가 15m 이하라고 하냐면요. 자, 얼마만큼 매설을 해야 되냐면은 전체 전장 길이의 몇 미터? 6분의 1만큼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전장의 6분의 1 만큼,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적어도 6분의 1만큼은 매설을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16m 이하가 되면은 16m 이하가 되면요,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최소 2.5m만큼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5만큼은 매설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매설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8kN 이하라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요. 전장이 주어질 거예요. 맞죠? 전장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전장에다가 뭘 해줘요? 6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6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이 친구가 2.5를 넘냐 안 넘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 2.5를 넘지 못한다면요, 계산값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2.5를 넘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2.5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나? 만약 문제에서 설계 하중이 6.8kN 이하다라고 나와 있고 전장이요, 예를 들어서 14m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최소 얼마만큼 묻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전체 전장에다가 뭘 해준다고요? 6.8kN 이하니까 6분의 1을 곱해준다고요.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약 2.3m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2.3m는 2.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3m 이상 어떻게 해줘야 된다? 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m가 나왔어요. 15m. 자, 그럼 15m는 얼마만큼 묻어야 되냐 봤더니 15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6분의 1을 곱해줬을 때 뭐가 된다? 2.5가 됩니다. 그럼 이 2.5는 2.5를 넘나요? 안 넘나요? 그냥 2.5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5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5m 이상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매설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 16m가 나왔어요. 16m. 16m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16에다가 뭘 해준다? 6분의 1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6에다가 여러분들이 6분의 1을 해주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2.66이 나옵니다. 2.6, 2.6m라고 해볼게요. 그럼 2.6m는 2.5를 넘나요? 안 넘나요? 당연히 넘게 되죠. 그럼 답이 뭐라고? 2.6이 아니라 2.5가 된다고요. 네, 최소 2.5m 이상 매설을 해줘야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얘가 2.5가 넘냐 안 넘냐만 판단하면은 자, 요 파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6.8kN 초과 9.8kN 이하에서 만약에 전장이 15m 이하라고 주어진다면은 전체 전장에다가 6분의 1까지 곱하는 거는 뭐예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산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자, 0.3m만큼 더 더해줍니다. 0.3m만큼 더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외의 거, 자, 15m 이하 아닌 것들, 그러니까 15m를 초과하는 것들은 무조건 최소 깊이가 전부 다 2.8m가 됩니다. 2.8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6.8kN 초과 9.8kN 이하이다. 그때 전장이 주어지고 이 전장을 얼마만큼 묻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그 전장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요. 6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 0.3을 하신 다음에 얘가 2.8을 넘냐 안 넘냐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2.8을 넘나 안 넘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6.8kN 초과 그리고 9.8kN 이하, 자,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초과 이하요. 그랬을 때 자, 14m짜리는 얼마만큼 묻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14에다가 6분의 1을 해주시고 뭐만 더 해주신다? 0.3만 더 해주신다. 자, 그러면은 약 2.6m가 나옵니다. 그럼 2.6m는 2.8을 넘나요? 안 넘나요? 안 넘는다고요. 그럼 2.6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6m 이상 매설해주면 됩니다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15m 해볼게요. 15m. 자, 15m를 주어졌다고 하면 15에다가 뭘 해줘요? 6분의 1을 해주고 0.3을 해줍니다. 그럼 뭐가 돼요? 2.8m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최소 2.8m 이상 매설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좀 어렵게 뭐 한 18m 해볼까요? 18m. 자, 그럼 18m에다가 뭘 해줘요? 6분의 1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0.3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3m가 나오죠. 그러면 3.3m는 2.8을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3.3이 아니라 무조건 2.8이 된다고요. 커봐야 2.8이에요. 그래서 2.8m 이상 매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은 다 똑같죠. 그래서 문제에서 6.8kN 초과 9.8kN 이하 나오면은 6분의 1 전장에다가 6분의 1 곱해주시고 더하기 0.3 한 다음에 2.8을 넘는지 안 넘는지만 판단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 규칙에 의해서 다 풀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6.8kN 이하이고요. 만약 전장이 16m를 넘고 20m 이하라면은요, 뭐다? 2.8m 이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2.8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설계 하중이 6.8kN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을 나눠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은 6.8kN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자, 6.8kN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약간 낚시 문제로 많이 등장하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선입니다. 지선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가 있고, 자, 이렇게 지선 밴드라고 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지선이 되는 겁니다. 얘 역할이 뭐겠어요? 이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잡아주는 거죠. 이게 뭐다? 지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 지선은요, 자, 철탑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철탑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철탑을 가지고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철탑에 뭐 이런 게 봤어요? 이런 게? 이런 망할 이딴 게 어딨어요? 철탑에는 뭐예요? 지선이 없다. 뭐라고요? 철탑에는 지선이 없다. 자, 그러면은 지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선의 안전율이 나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요, 2.5가 됩니다. 뭐라고요? 지선의 안전율은 2.5가 됩니다. 자, 그리고 허용 인장 하중이 있거든요. 허용 인장 하중은요, 4.31
kN이 됩니다. 뭐라고요? 4.31 kN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외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440kg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440kg을 기억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뉴턴의 가속도 법칙, F는 ma라는 식을 아실 겁니다. 자, 이때 F는요, 단위가 뉴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은 뭐가 돼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가 돼서, 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에 뭘 곱하면 9.8을 곱하면 뉴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440kg에 9.8을 곱하면요. 자, 9.8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약 얼마가 나오냐면요. 4312가 나옵니다. 단위가 뭐가 돼요? 뉴턴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를 킬로뉴턴으로 바꾸게 되면 뭐가 돼요? 4.31 킬로뉴턴이 된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선이라고 하는 건 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소선에 직경이 나옵니다. 소선에 2.6mm짜리 소선을 어떻게 해준다? 3조, 그러니까 3개짜리를 어떻게 해준다? 연선으로 쓴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하는데, 자, 지표상 30cm까지 어떻게 해준다?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미리 그려놨죠. 그러니까, 자, 지표로부터 30cm까지 뭘 해준다?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아연으로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부식이 방지가 됩니다. 이 친구는 어디까지 도금을 해준다? 지표상 30cm까지 도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로횡단 시 지선의 높이가 나옵니다. 자, 도로횡단 시 지선의 높이는요 5m가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자, 요 부분이 뭐가 된다? 5m가 된다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가공지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지선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전력공학 시간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주가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놈입니다. 자, 이 친구가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만약 낙뢰가 쳤어요. 낙뢰가 쳤을 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대신 이 가공지선이 어떻게 해줘요? 이 낙뢰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여기 송전솔로를 보호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지선의 굵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만약 고압이라면요 4mm가 되는 거고 특고압이면 5m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가공지선은 고압일 경우 최소 4mm, 특고압일 경우는 5mm 이상 시설을 해 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